자, 116페이지에 물권 변동이죠. 자, 그게 1번 문제를 볼까요? 1번.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했죠. 형식주의는 다른 말로 쓰면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고요. 또는 독법주의라고도 하죠. 독일민법이란 뜻입니다. 독일민법이 최초로 형식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독법주의라고도 해요. 이것은 우리 민법으로 보면 186조가 바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는 등기를 해라.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형식인 등기, 요게 형식이에요. 형식. 요게 형식입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면 물권 변동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게 이제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래요. 옳지 못한 것은 1번, 형식주의는 공시의 원칙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이죠. 공시의 원칙. 만약에 물권 변동이 생기면 등기부에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 이게 공시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취하여서 등기를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2번, 그래서 옳은 말이죠.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 같은 말이다. 3번, 형식주의를 취하면 내외 관계가 분열되어 거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가 아니라, 이 등기를 함으로써 당사자 거래하는 행위 이거잖아요. 이건 당사자, 이건 내부 관계죠. 당사자 간의 한 행위. 등기는 뭐예요? 외부에 나타내는 거죠. 외부.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공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공시 방법을 갖추었을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가 함께 물권 변동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갖추어라 했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가 일치되도록 물권 변동 시점이 정해지죠.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물권 변동의 시점이 명백하고 그 다음에 획일적으로 정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는 모두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난다. 획일적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겠죠. 여기가 줄어들 거다. 줄어들 거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지문이 잘못된 지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4번, 의사주의에 비해 물권 변동의 신의가 명확하다. 이거죠. 명백하고 명확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현행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나 모든 물권의 형식주의,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요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만 형식주의를 취하잖아요. 따라서 이 형식주의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죠.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요. 이렇게 해서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이 변동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법 187조가 규정해놨죠. 자, 이 영역에는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형식을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3번 문제 보죠. 3번.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건물의 신축은 신축에서 건물 소유권이 발생하죠. 이 소유권은 신축자가 취득하죠. 원칙적으로. 이때는 거래행위가 없잖아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법 187조 이게 적용되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죠. 등기가 필요 없다. 즉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축자는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1번은 틀린 질문이다. 자, 2번. 5년간 소유요소로 평온하게 동서를 점유한 자는 그 점유 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있는데, 이게 우리는
동산의 주요 취득 중에서 단기 주요 취득 5년짜리예요. 5년간 점유하여 동산의 주요 취득을 취하는 경우는 여기는 5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며 그리고 선의이고 무과실의 점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게 동산의 단기 수요 취득은 이 동산을 점유한 자가 5년간 점유를 계속하고 자주 평온 공연하고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했을 때 이 동산의 수요 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로? 점유 개시한 때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옳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라면 이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인데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등기 이전을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4번.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해야 되죠. 4번. 점유권도 상속이 인정됩니다. 우리 민법상으로 인정합니다. 5번. 합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5번. 부동산의 합유 지분이라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나 법령이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법령이니까 우리 판례가 법률행위라는 행위를 통해서 물권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민법 186조를 적용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등기해야 드디어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질문이죠. 자, 3번 문제 잘 봐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뭐 이런 것들은 186조에 의해서 등기해야 되는지, 자, 186조는 거래 행위를 통해서, 자, 법령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할 때는 취득하려고 하면 변경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드디어 부동산 물권이 움직인다. 이렇게 했죠? 변동이 생긴다. 그런데 민법 187조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즉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 없이 곧바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이 186조 적용될 것이냐 187조 적용될 것이냐는 바로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따라서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되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때는 이게 아니라면, 그렇죠? 여기 가면 안 되나요? 여기 아니라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 문제까지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자, 기억. 혼동에 의한 저당권 소멸은 기억. 혼동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혼동이란 민법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하니까 민법
187조가 적용되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니은 교환해야 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교환 거래행위죠. 교환이라는 거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거래 행위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행위가 186조가 적용되어서 등기를 해야 되겠네요. 디귿. 그 다음 존속기간 만료의 지상권 소멸. 존속기간. 기간이 만료되면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따라서 187조가 적용되겠죠. 리얼.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자, 완결권의 행사. 행사의 경우는 이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 민법 186조에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186조 이렇게 되겠죠. 미엄.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이 당연히 생기죠. 여기에 집합 건물에서 건물상 공용 부분은 공유 지분을 가지고서 구분 소유자 각자가 공유 지분을 가집니다. 이때 구분 소유권의 소유권자 가지는 공유 지분권은 항상 여기에 붙어 있는 절대적 일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것도 당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법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알겠죠? 여기는 등기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등기 청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여기에서 민법상, 실체법상 권리죠. 권리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게 행사하는 이것으로는 등기 인수 청구권을 하면서 이것도 인정하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나 수증자의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요 채권자 청구권이죠. 예컨대 임차인의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한 후에 의 등기 청구권은 전부 다 채권자 청구권입니다. 자, 그런데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따라서 등기 청구권의 성질에는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다. 이때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이 실체와 부합시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물권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나 소유권의 기인한 물권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으니까.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의 경우에 마주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다. 자,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해제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복귀되니까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서 상대방 매수인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 청구하겠죠. 자, 이때 말소 청구권이란 것은 바로
소유권에 의한 말소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청이다. 이렇게 되겠죠. 합의 해제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 판례의 유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은 옳습니다. 2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3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옳은 질문이죠. 자,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의 당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는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적용이 된다. 되는데 다만 이 채권적 청구권이 이런 상태에 있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라면 이때는 채권적 청구권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소멸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죠. 당해 매매 목적물을 등기 없이 인도받아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 청구하는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4번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더 나아가 이 미등기 상태에서 매수인이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이 매수인이 미등기 하에 매도 처분, 전매한 경우요. 다시 대판 경우죠. 다른 사람한테. 전매한 경우에 이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종전 매도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도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소멸시효 걸린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매수인이 이 상태에서 미등기 상태의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이 미등기 하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처분해 버렸어요. 돈을 받고 전매 처분했어요. 그렇더라도 이 매수인이 가지고 있던 그 등기 청구권 있죠. 이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4번이 여기에 소멸시효 걸린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5번.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저당은 설정자도 그 저당권 등기 마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등기 청구는 채권의 청구권이다. 자, 이것은 종전에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제는 없죠. 이 사람은.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해준 계약 당사자이죠. 이제는 당사자 지위에서 어떻게 하냐, 변제했으니 변제 후에 당사자 지위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에게 그 등기 말소를, 저당권 등기입니다. 저당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말소 등기 청구권 있죠. 이것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5번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8번 문제는 내용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총정리라 생각하시고 정리를 꼭 해 두셔야 합니다. 8번.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2번.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자, 갑의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무단 점유 중이던 을이란 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서류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이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요. 이렇게 등기 전. 이전한 다음에 병에게 매도하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줬네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줬습니다. 등기 이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는 이 사례에서요, 다음과 같이 법 효과를 부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게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등기 이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이걸 말하냐? 이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 등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등기는 그래서 무효 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여기 을한테 없고 등기가 무효인 등기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갑한테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확정해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병이라 하더라도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신력이 없으니까 병의 등기에 소유권이 담겨져 있을 수 없죠. 따라서 병은 매매 계약을 유효하겠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등기는 공신력이 없는 등기를 기초해서 이전 등기했으니까 등기도 역시 무효인 등기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이 등기는. 자, 그래서 종국적으로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을 병이 등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을도 이 소유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로서 존재하면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갑은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갑은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청구권은 전부 다 소유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이죠. 이게 소유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에 성격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권리 전부 다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네요. 자, 1번. 갑이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 등기 청구권, 말소 청구권 있죠? 이 청구권에 가름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걸 인정한다. 이게 판례죠. 이렇게요. 물권적 청구권이 말소 등기 청구권에 가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우리 판례는 인정합니다. 1번 옳다. 2번 갑은 을, 병을 상대로 각각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죠. 그렇죠? 요 말소 청구권, 말소 청구권이 다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인정된다. 자, 3번 갑의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는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 못 취득하니까 병은 매매에서 매도인에게 을이 매도인이죠. 을 매도인 소유권을 못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병은 매수인 지위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뭐예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병은 이 계약,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 이익의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4번.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여기에 즉시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즉시 취득, 이 말은 선의 취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선의 취득은 부동산에는 선의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5번. 병명의의 등기 후 선의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병은 그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 5번의 질문이 뭐예요? 등기부 시효 취득이 가능하죠. 이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여도 무방하죠.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하고 공연하며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 등기에 명의로 존재하면 되죠. 명의로. 그렇죠? 점유자 명의로 무효 등기라도 등기가 존재하면 가능하다. 되겠죠. 따라서 5번은 옳은 질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등기에 관한 것은 1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4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1번에는 이행 판결에 해당되는 것이죠. 소유권을 이행하라, 등기 이전을 이행하라라는 판결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민법 186조의 적용을 받아야 되죠.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되겠죠. 틀렸다.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재산 상속인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도 역시 187조의 적용을 받아야겠죠. 상속이니까. 따라서 사망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겠죠. 틀렸다.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죠. 자, 이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저당권은 당연 소멸이죠. 따라서 이것은 민법 187조 적용을 받아야겠죠. 등기할 필요 없다. 4번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경매에 의해서는 경락 대금 완납시죠. 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은 187조 적용 받죠. 경매.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이건 뭐냐?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등기, 이것은 무효 등기인데요. 이 무효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죠. 유용할 수가 없죠. 유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축한 건물, 신축 건물에 소유권 등기로 이렇게 써먹을 수 없습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무효 등기를 유용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멸실된 건물의 표제부 등기부터, 즉 표시한 등기를 여기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시한 등기는 무효 등기 유용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이것은 표시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알겠죠? 따라서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에 있어서 무효등기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등기의 유효권에 가서 옳지 않은 거 썼는데, 등기의 유효권. 여기는 형식적 유효권과 실질적 유효권이 있죠. 형식적 요건은 등기법에 적용을 받아야죠. 등기법상에 적용을 받아서 등기가 존재하면 되겠죠.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등기법에 따른 등기. 그 다음 실제 유효권은 당사자 의도한 행위의 내용과 행위와 등기가 일치해야 되죠. 등기 내용. 요게 일치해야 되고, 일치 정도는 우리 판례가 실체 관계에 부합은 되어야겠다. 부합이 되면 유효한 등기다. 그렇죠? 유효 등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풀어보자. 1번. 등기의 신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등기부에 게재되지 않으면 형식적 요건이 없죠. 형식을 갖추지 못했죠. 따라서 여기는 아예 유효, 무효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등기의 유효, 무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옳다. 자, 2번.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 등기는 실체 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이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자, 등기의 존재란 말은 등기는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렇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죠. 그 효력의 존속 요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을 적법하게 유효하게 취득한 자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자의 등기, 유효한 등기의 내용을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말소하거나 불법적으로 그 등기를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종전에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물권은 그대로 존속하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존속하기 위해서도 그 당사자에게 등기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등기가 물권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그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되더라도 종전의 그 물권자는 그대로 물권이 존속합니다. 따라서 2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했으니까 옳은 질문이다. 자, 3번.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4천만 원일지라도 피담보 채권을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물권자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한도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자, 여기는 당사자 실질 내용이죠. 자, 등기 내용과 합의는 내용이 일치돼야 돼요. 일치.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4천만 원 거래했는데 당사자 그러면 등기부에 뭐 했어요? 4천만 원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합의 한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등기가 4천만 원만 돼 있다면 이것은 불일치되니까 5천만 원으로 저당권, 피담보 채권 존재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등기의 유용은, 자, 무효 등기 유용요.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는 것을 유용이라 해요. 이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전제하에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무효 등기 있죠. 이 무효 등기는 사항란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무효 등기 유용 제도는 사항란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즉 갑구 안에서나 을구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표제부에 있는 표시란 등기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유용에 합의할 때까지, 유용 합의할 때까지 등기상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합니다. 관계인이
인인 제3자가 없어야 합니다. 제3자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죠. 없을 것. 그러니까 유용의 합의할 때까지 제3자가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요 전제하에 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4번 잘 봐둬야 합니다. 5번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죠. 사항란 등기 안에서만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표시란 등기를 유용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게 5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경우는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렇죠. 등기 원인이란 것은 물건 변동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물건 변동이 발생한 원인을 등기 원인에 기재하는 것이죠.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하는 합의, 이거는 뭐예요? 등기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일 뿐입니다. 물건 변동에 관한 합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등기 원인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2번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표시란 등기의 유용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 3번이 틀렸죠. 존속기간은 이것은요 전세권 선임 요소에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전세권 존속기간 이게 경과해야 전세권이 유효하다 이게 아니죠.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은 일단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서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 당사자에게 전세금이 교부되면 되죠. 지급이 있으면 전세권 이미 선입해버립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게 존속기간이 개시될 것 이런 건 없어요. 전세권 선립에는.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이 4번을 그냥 뭐라 하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여기는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에 따라서 법리에 의하여 유효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되죠.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 양수인이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가야 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다. 그죠? 부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게 최초 매도인은 어떤 주냐면 대금 완납과 대금 완납 수령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 이전해 줄 의무 이 두 개가요 동시 이행관계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대금을 다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대금 중에 일부를 증액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그 매수인인 중간자가 대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최종 매수인이 아무리 미리 등기내 놓으세요라고 하더라도 이 최초 매도인은 아직 증액된 그 대금 중 일부라도 받지 않았다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내용은 옳다. 이 관계를 알아두셔야겠죠. 매매에서 대금 완납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행 관계죠.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 소유권 넘겨주는 게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을 통해서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물권 변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